책과 함께하는 구로 삼경 두 번째 시간, 오늘은 구로의 골목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실제 길을 좀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주변에 차가 지나고 있는데요. 여기는 온수역입니다. 온수역에 재미난 그 그림지도 하나가 있는데요. 지도 하나를 보면서 지난 시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기억나시나요? 정서농주묘역 지난번에 저희가 갔었는데요. 정서농주묘역은 여기 있고요. 저희는 지금 기차가 있는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걸어서 온수초등학교를 지나서 우신중학교, 세종과학고등학교, 외림디자인학교를 지나 건너가면 서울공연 예술고등학교까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골목을 따라가면서 학교를 만날 수 있는, 그것도 다양한 학교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고요. 그리고 길을 따라가면 작지만 이런 사찰들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구로의 골목이란 개발되지 않은 지역 또는 개발되었지만 사이에 남아있는 길들을 따라서 그 속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역사 이야기, 문화의 향기를 느끼는 공간이고요. 이와 같이 동네를 재미나게 그릴 수 있는 곳은 어느 동네나 사실 가능하거든요. 밑에 있는 것처럼 2014년에 행복마을 조성 사업으로 수궁동 자치위원회에서 주관이 되어서 만들었던 곳이고요. 지명의 이름 그리고 유래들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사실 저희가 이제 온수역에 나와 있는데, 온수는 말씀드렸듯 세종대왕이 온천을 찾기 위해서 왔었던 동네라고 얘기가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세종의 모습과 신하의 모습도 같이 만들어 두었다라고 할 수 있죠. 실제로는 이렇게 오셨어야 되는데, 여기 나와 있죠? 오셨어야 되는데 오시지는 못하셨고요. 그러나 오시는 것을 이렇게 상징화 시켜서 디자인화 시켰습니다. 저희는 이제부터 어디 가느냐, 말씀드렸던 이 골목을 가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골목을 찾아갑니다. 또 다른 골목이란 여기 역을 넘어가서 아마 많이들 가보셨을 거예요. 유일한 박사의 흔적이 있는 유한고등학교, 성공회대학을 거쳐서 푸른 수목원 그리고 항동철길이 있는 곳까지, 그곳으로 가게 되면 예전에 있었던 골목이 이제는 도시화가 되었고요. 또 아파트 단지로 변하면서 바뀌었거든요. 그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출발하시죠. 오늘은 이제 이 온수역에서 시작을 해서 푸른 수목원까지 길을 따라 한번 산책하듯 한번 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대왕께서 정말 오고 싶었던 곳이에요. 네, 그랬죠. 온천을 찾아서 휴식을 취하시고 그리고 훈민정음 만들기에 매진하고 싶으셨다. 네. 그 마음을 담아 저희가 대신 이곳으로 왔습니다. 저희 발 밑에 지금 온천이 흐르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럼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제 갈 곳은 유한대학교와 그리고 성공회대학교가 나란히 있는 그 장소까지 갈 건데요. 원래 같으면 지금 시간이면 학생들이 막 학교 가는 시간인데. 네, 그렇죠. 한번 주변을 보시죠. 한산하고 버스만 이렇게 왔다 갔다 버스도 합니다. 텅텅 비어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의 풍경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일종의 학생들이 걸어가는 대학로 같은 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한번 골목을 해서 가보도록 할게요. 대학로? 대학로 길을 따라 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학생이에요. 근데 참 길이란 그렇습니다. 원래 내놓은 길을 그대로 가기도 하지만 사람들은 결국은 길을 내는 존재거든요. 편한 길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은 원래 이렇게 가다가 쭉 직진해야 되는데 들어오지 마세요라고 적힌 아파트 단지 안으로 다 들어가요. 그게 더 빠르거든요. 들어가 볼까요, 우리도? 네, 저희도 그러면 단지 안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한 30년 정도 넘은 연립주택 또는 이제 한 5층짜리 저층 아파트들이 꽤 많은 곳인데 이제 하나 둘씩 재개발돼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 풍경도 앞으로는 그리운 풍경이 될지도 몰라요. 여기 앞에 보시면 저 앞쪽으로 아파트가 높이 솟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기도 원래 그렇다면 이와 비슷한 그렇죠. 단지였군요. 여기는 여기 나와 있죠. 동진빌라고요. 저기 길 건너편에 있는 아파트, 저기는 이제 저기서부터 부천이에요. 여기는 이제 온수동이고요. 저기는 이제 부천시 괴한동. 그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책에 보면 경인로를 따라서 길을 건널 때 바로 이제 지나는 장소가 딱 여기기도 하고요. 이따가 아마 그 길도 잠깐 나오긴 할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이제 오래돼 보이는 만큼 많은 사람들의 추억과
예,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가 쌓인 공간인데, 여기 보시면 지금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놀이터죠. 네, 네. 정글집. 네. 네. 그런데 이제 이런 곳들이 사라지고 저렇게 이제 재개발돼서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 이제 추억 속으로 사라지게 되겠죠. 사실 골목이 가지는 의미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지금 우리 아이들은 골목을 잘 몰라요. 네. 왜냐면 골목이 없기 때문이죠. 네. 그런데 그 좁은 골목길, 우리들 추억 속에 있는 사실 이제 골목길이 되려면 네. 다세대 주택들, 네, 아니면 이제 그냥 단독주택들 사이가 돼야 되는데, 네. 그런 공간들은 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렇죠. 요즘 점점 사라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 이제 레트로 감성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길의 새로운 발견, 재발견, 이제 이런 경우들이 좀 많이 생기고요. 네. 그래서 골목이 이제 과거의 소환의 의미도 있지만, 골목길을 걷게 되면 그 여러 가지 이제 다른 생각들, 사람의 삶의 뭐 냄새라고 할까요? 이런 네. 것들을 만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기존의 생활에서 느끼지 못했던 예, 어떤 이제 새로운 것들을 환기시켜주는 예, 그런 공간이 이제 골목의 재발견이고, 네. 길 걷기의 뭐 열풍의 네. 핵심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네. 듭니다. 요즘에는 그 상가들을 네. 수직형으로 짓느냐, 수평적으로 짓느냐 가지고도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요즘 뭐 막 뜨고 있는 네. 그 한옥마을들 있지 네, 않습니까? 그런 데들은 단지 수평 공간이라서 그리고 그 사이사이 골목을 즐기는 재미로 네.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예. 수직적인 공간에서는 이미 이 사람들이 많이 좀 피로감을 느끼고 네. 네, 좀 스트레스를 받는다. 예. 그 유현준 교수가 네. 그 냈던 이제 뭐 공간에는 이제 여러 음. 책들을 보면 흥미로운 구절들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왜 길을 걷느냐. 네. 길을 걷다가 한 5초, 10초, 그러니까 우리 걸음으로 보자면 한 10m 정도 지날 때마다 풍경이 하나씩 바뀌면 사람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고 계속해서 뭔가 새로운 자극을 준다고 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거대한 아파트 단지 사이사이를 걷는 것보다는 골목을 걸을 때마다 집집마다의 어떤 다른 풍경과 느낌. 아, 이제 이게 나가는 문인가 봐요. 네. 학생들이 주로 이 길을 통해서 이제 학교를 다닌다는 거잖아요. 예, 여기 보면 이제 외부인 통행 금지라고도 적혀 있는데요. 예. 그러네요. 이렇게 네. 나오면 성공의 대학으로 향하는 길이 바로 되어 있죠. 네. 그래서 저기 멀리 네. 보이는 저 시멘트 건물이 성공대학 건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인로로 지금 열심히 차들이 달리고 있는데요. 지금 이렇게 넓은 길이지만 또 과거에는 예, 인천에서부터 서울로 향하는 유일한 예, 길이었기 때문에 가마를 타고 지나고 또 걸어서 지나던, 그러니까 정치가 아주 다른 길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가 약간 언덕에 속한 곳입니다. 그래서 언덕이기 때문에 이 고개를 넘을 때 잠시 쉬어가기도 했었고요. 그러면 언덕을 딱 넘었으니까 예, 쉼터가 나오겠죠. 그래서 주막터도 있었어요. 오류동에 주막거리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곳을 재발견한 인물이 바로 유일한 박사입니다. 그래서 유일한 박사가 여기에다가 가족과 함께할 별장을 짓기도 했고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지금의 성공의 대학, 그리고 유한대학교, 유한공업고등학교의 시작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길을 건너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또 말씀하신 언덕 그 꼭대기에 네. 네, 유한공업고등학교 이렇게 보이네요. 네. 유일한 박사님이 잠들어 계신 곳이 공업고등학교 안에 있고요. 묘소가 바로 안에 있습니다. 네. 가족 묘소가 네. 있고요. 지금은 네, 금방 성공의 대학교에 다가왔고요. 요 좁은 길을 하나 두고 대학과 그리고 고등학교가 나란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제 길로 나뉘어져 있지만요. 원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 유일한 박사는 이곳에 별장을 짓고요. 그리고 이곳에서 가족들과 함께할 시간을 보내려고 했는데, 그 별장이 지금도 보시기에 왼쪽 편에 있죠. 구두인관으로 남아 있습니다. 네. 유일한 박사가 딸에게 기증을 했었고요. 지금은 성공의 대학의 건물로서 지금 뭐 근대 건축물이라고 그러죠. 근대 건축물이 되어서 구로를 빛내고 있습니다. 원래 안을 보기가 참 힘든데요. 지금 내부 공사 중인가 봐요. 그 시설을 다르게 좀 개편할 모양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래서 지금 안쪽 모습이 간간히 보이기도 합니다. 지금 성공의 대학 안으로 저희는 들어왔거든요. 골목을 걷다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학이 나타나는 경우도 참 드문데요. 보통은 이제 울타리가 크게 쳐져 있고, 아, 여기서부터 학교구나를 느끼는데, 성공의 대학은 잘 모르시고 오시면 갑작스럽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학교 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습도 보게 돼요. 새로운 골목에 시작된다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러면 학교 안으로 들어가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요. 또 예, 다음 장소로 또 계속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학 안으로 완전히 들어와서 네네, 네. 성공회 대학이죠. 그러니까 일종의 학생 광장 같은 곳에 네. 지금 앉아 있습니다. 네, 학교 안에 네. 혹시 그 아이들이랑 같이 탐방을 하러 들어오면 네. 이렇게 특히 좀 중점을 둬서 봐야 될 것들이 있나요? 그럼요. 음. 그 대학은 제가 그 학생들과 이렇게 많이 꼭 같이 가시라고 이렇게 추천드리는 공간이거든요. 네네. 어떤 대학이든 상관없이요. 그 일단은 종합대학이면요. 종합대학은 법령상 오랫동안 무조건 기념관이나 박물관을 만들게 돼 있었어요. 예, 그 요건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어느 학교든 박물관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4년제. 그렇죠. 네. 예, 그리고 박물관이 없더라도 네. 박물관 유물과 관련된 거니까요. 네. 없더라도 그 학교의 설립과 관련된 기념관은 꼭 있거든요. 그러면 내가 이제 있는 지역에 우리 학교, 예를 들면 우리 구로에 있는 성공회 대학도 네. 당연히 시작된 역사가 있을 것이고 특히나 이제 종교에서부터 시작된 학교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제 관련된 이야기들이 반드시 전시가 되어 있거든요. 성공회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3가지 정도를 꼭 말씀을 드리는데, 첫 번째는 아까 들어올 때 보셨던 근대 건축물 구두인관. 네. 예, 유일한 박사라는 또 특별한 분의 이야기가 서려 있고 가족과 함께 한다는 뜻을 가진 공간이니까 그 공간을 검색도 해보시고 둘러도 보시고 또 무엇보다 사진 찍기 좋거든요. 아까 번- 뭐 네네. 보셨겠지만 굉장히 아름다운 건축물이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이제 기념관 또는 박물관인데, 네. 성공회 대학교는 특히나 민주화 운동과 관련된 역사가 깊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 박물관이라고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바로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앞쪽에 있는 세천년관입니다. 아, 네. 그래서 세천년관을 들어가시면 좋고요.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이 성공회 대학은 다른 학교에 비해서 크기가 규모가 작아요. 네. 그래서 뭐 아쉽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네. 작기 때문에 한 바퀴를 돌아보기 훨씬 편하거든요. 학교 건물 뒤쪽으로 돌아보면 숲과 함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산에 바로 맞닿아 있기 때문에 네네. 학교가 아니라 산책로를 걷는 듯한 느낌으로 학교와 주변을 조망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돌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덧붙여 여기까지 오셨으면 유한대학교, 길 건너편에 유한대학교가 있거든요. 유한대학교도 가보시길 권하는 게, 유한대학교의 도서관 쪽에 올라가시면 그 안쪽에 이제 카페가 있어요. 근데 그 카페에서 보시면 아래쪽에 전경이 보이는데, 네. 거기 보면 유명한 빌라가 그쪽에 하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빌라의 수영장과 그리고 정원이 그곳에서만 잘 보여요. 그래서 주변 환경을 보시기에 사실은 대학의 좀 높은 공간들이 활용이 되는 것도 예, 꽤 괜찮고, 또 들어갈 수 있는 공간들이 어디 있나를 알고, 네. 뭐 지금은 들어갈 때마다 이제 코로나로 뭐 이제 검사도 하고 해서 조금 힘들지만 네. 풀리게 되면 대학이 내 집이다 생각하시고 들어가는 걸 추천을 드리고요. 네. 다른 곳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른 대학에 가시더라도 기본적으로 3가지거든요. 하나는 기념관, 또 하나는 그 대학이 가진 조형물들이 있어요. 예, 특히 미대를 가진 학교들, 또 역사가 오래된 학교일수록 네. 관련된 조형물들이 네.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학교 학생들한테 물어봐서 알 수 있는 명소들, 학생들이 활용하는 네. 요 3가지를 기억을 해서 찾아다니는 것도 하나의 골목길 탐방에 버금가는 네. 예, 재미난 탐방이 되겠죠. 네. 그 서울대 같은 네. 경우는 저 뒤편에 가면 네, 그 도서관 그 뒤편에 작은 연못이 하나 있는데 네, 네. 거기에 오리 2쌍이 사는데 네. 걔네들이 학생들 중에 모르는 학생이 없을 정도로 예, 유명한 서울대의 명물은 인싸. 의외로 네, 예, 서울대 오리다 인싸. 이렇게 네. 네, 맞습니다. 예, 그런 식으로 대학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뭐 가셨으니까 당연히 학생 식당에서 네. 밥도 먹어보고, 네. 그리고 학생들이 가는 어떤 공간들이 뭐가 있나 한번 돌아보는 것. 예, 그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학 탐방 겸 대학의 골목 예, 길 투어가 되겠죠. 네. 뭐 여기 그 오시면 한번 좀 쉬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장소까지 걸어가는데, 이 걸어가는 길에는 양옆으로 빌라들이 많아요. 예, 뭐 그 빌라. 빌라라고 하시면은 네. 아까 수영장 말씀하신 거 보니까 네. 일반적으로 이렇게 도심에 네. 있는 빌라는 아닌 것 같은데요. 여기에 이제 지금은 서울의 외곽이기도 네. 하고요. 뭐 과거에도 마찬가지지만 일종의 좀 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신 분들 또는 이제 문화예술인, 네. 연예인 이런 분들이 좀 호젓하게 자신의 이제 프라이버시를 지키기 위한 네. 공간으로 지어진 그런 빌라들이 여기 좀 있거든요. 예,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아마 네. 가다가 확인하시게 될 거고요. 네, 네. 그 외에도 작은 빌라촌들이 여기는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서울에 가면 대부분 아파트 단지들 또는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빌라 하면 한 동짜리 빌라들 많이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형태가 아니라
다세대로 이루어진 빌라들이 곳곳에 있는 것이 이 동네 또 특징이기 때문에 또 그런 풍경들을 걸으면서 보는 것도 재미가 있겠다 싶고요. 네네. 더 중요한 건 이제 마지막에 나타나는 공간이 수목원이거든요. 그래서 산책의 마지막을 그렇죠. 수목원으로 예, 장식하는. 그 다르게 보자면 골목길을 따라서 목적지인 수목원까지 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구로의 많은 골목들을 제가 이제 다니고 시장 골목, 가리봉 골목, 오류동 골목, 고척동 다 다녀봤는데 네. 여기를 걸을 때 가장 여유가 있어요. 네. 예. 아니 그래서 처음에 이 구로를 골목으로 오늘 보기로 네. 하셨는데 네. 사실 이쪽 동네 하면 골목이 잘 떠오르지 않아서 네. 의아했거든요. 그건 이제 골목의 확장성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기 네. 위함이고요. 네. 저희가 이제 다니는 사실 곳곳이 다 골목이죠. 예, 그러나 골목하면 우리가 딱 인상적으로 느끼는 건물과 건물 사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어떤 이야기가 서려져 있는 길은 사실 다 골목이 될 수 있어요. 그 골목을 느끼는 길이 투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자, 그럼 뭐 앉아서 너무 얘기를 많이 했는데 네. 또 한번 이동해 볼까요? 네. 네.